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고 그로 인해 건강 이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탄수화물 중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을 탐닉하거나 그 양을 조절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 질병과의 관련성이 밝혀지면서 탄수화물 과다 섭취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탄수화물 탐닉이 위험한 이유는 담배나 마약처럼 금기된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항상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고 해도 쌀과 달리 밀가루는 가공이 용이하다. 특히 밀가루는 설탕과 지방, 소금을 자유자재로 결합해 전혀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밀가루 음식 자체가 순수 밀가루로 만드는 것보다는 밀가루에 여러 가지를 많이 섞게 되죠. 소금이 들어가고 빵을 만들 때는 파우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버터나 마가린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니까 맛있습니다. 맛있다 보니까 또 쉽게 끊기가 힘들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빠르게 허기를 채울 수 있다는 건 이점이지만 이런 편리성에 맹점이 있다. 밀가루 음식은 포만감을 유발할 만한 시간을 안 줍니다. 대부분이 5분 내에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포만감 없이 먹게 되니까 과식하게 되고 칼로리도 높아지고 순간적인 혈당이 많아요. 밥보다 국수를 더 좋아하고 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는 50대의 정명자 씨.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인이백에서 그런가 봐요. 그것도 하나의 밥 모양 인이백에서 그런지 잘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가슴을 쓸어내릴 일이 생겼다. 1년 전 비알코올성 지방간 판정을 받은 것. 한번 삼겹살을 좀 먹을까? 소고기도 잘 안 좋아하는데 특히 그 밀가루 음식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환자분은 술을 드시지 않는데도 간에 지방이 모이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입니다. 특별히 환자의 경우는 야참 간식으로 국수를 많이 드시는데 이런 국수 드시는 행태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데 많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 음식이 매우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탄수화물 섭취가 외국에보다 훨씬 많습니다. 흰쌀밥, 밀가루, 그리고 요즘 간식이 많아지면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의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섭취하시게 되면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밀가루 음식이 아토피 피부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모든 아토피 환자들한테 음식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밀가루 음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면이나 빵이에요. 근데 그 쫀득한 식감이라든가 찰진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증진하기 위해서 식감 증진제라든가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또 넣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또 오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밀가루 음식이 좀 과하다 싶은 분들은 제재를 하는 편이에요. 몇 년 전까지 오지연 씨는 살찐 자신의 몸을 소재로 웃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기도 쉽게 얻었다. 하지만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오지연 씨의 내장 지방은 정상인의 2배 이상이 되고 있고 떡볶이, 라면, 튀김, 또 그리고 피자와 빵 같은 거를 많이 먹고 있었고요. 과자나 간식류를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과다. 48kg을 감량해 80kg대 몸무게에 도달한 뒤에도 오지연 씨가 꾸준히 지키는 원칙은 하나다. 밀가루 끊고 나서 몸이 너무 건강해졌어요. 몸이 이제 가볍고 밀가루, 설탕, 소금 그 중에서도 밀가루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강인 것 같습니다. 밀가루를 못 끊으면 다이어트하기 힘들어요. 밀가루 음식은 자극적이고 고칼로리인 경우가 많아 우리 몸에 무리를 주기 쉽다. 현대인에게 화두가 된 웰빙은 건강한 삶을 뜻한다. 건강한 삶은 속도전보다는 느림에 가깝다.